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 피처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보강대를 작성할 수 있다. 리브 피처를 사용해야 하는 적절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단일 본체일 때의 리브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고요. 용접 구조물일 때 리브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또 공명과 만나는 보강대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작성할 예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정면도에서 보면 이렇게 니은자 형태의 부재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가 15로서 니은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뒤쪽에 사선으로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일단 나중에 생각을 하도록 하죠. 자, 일단 바닥 쪽에 이렇게 전 시간에 배웠던 카운터 보어죠. 볼트를 통해서 고정을 할 겁니다. 어딘가 안착을 해놓고 고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요 앞에 특정 기구가 붙게 되고 이 기구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쪽 방향으로 미는 힘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형상 같은 경우는 두께가 얇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뒤로 휘어지려는 성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저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요렇게 완전히 니은자로 만들지 않고 사각의 블럭으로 제작을 하면 좀 튼튼하게 견고하게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렇게 되면 사용되는 재료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완성된 부품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다양한 이유로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제작을 하고 풀려고 하는 성질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 뒤쪽에 있는 요 경사부입니다. 그래서 일정 두께를 가지고 저렇게 지지해줄 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어주게 되면 풀려고 하는 성질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사용되는 걸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리브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보강대로라고도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말보다는 영어명인 리브라고 더 많이 표현하기는 해요. 어쨌든 저 리브를 작성할 때 퓨전 360에서 어떤 기능을 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 360으로 가기 전에 도면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게 되면 좀 도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정면도에서도 발견되고 우측면도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저렇게 이제 목깎이가 왜 많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목깎이 값들이 안 써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그리고 라운드. 필렛은 이제 요 안쪽으로 휘어 있는 이 구간을 필렛이라고 하고, 라운드는 이제 이쪽에 있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라운드라고 하는데, 필렛과 라운드의 반지름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R3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렇게 리브 있는 부분에 작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회전 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리브를 자른 거예요. 리브를 특정 부분에서 잘라가지고 내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자른 단면을 보게 되면 그 단면의 형상인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별도의 도면을 작성을 해서 해주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저 부분은 국부적인 부분만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에다가 회전시켜서 도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두께, 요 리브의 두께가 우리가 8이다 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리브 끝에도 이렇게 둥글게 목깎이 처리가 돼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한번 퓨전 360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작성해 볼 건데 그 예제에 있는 전체적인 형상을 작성하는 걸 전부 다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뭐 지금 영상을 찍는데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걸 불러가지고 올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도면을 제공해 드렸으니까 도면을 보고 제가 준비해 놓은 데까지 일단 스스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걸 일일이 작성하기 좀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그 도면하고 같이 퓨전에서 작업한 파일을 같이 이제 예제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 파일을 열어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제공하는 파일을 여실 때는 퓨전에서 컨트롤 O 누르시면 이렇게 열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라우드에 있는 걸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있는 걸 열 때는 내 컴퓨터에서 열기 클릭해 주시고 자기가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가셔서 지금 할 건 27차 예제 01입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 수 있어요. 자, 스스로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니은자 형태 돌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운터 보어 구멍 4개를 뚫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참고해서요. 그러면 이제 모델링 연습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체적인 형상은 이제 요걸 보면 좀 더 이해가 확 가겠죠. 이렇게 니은자가 있는데 지금 뒤쪽에 아직 보강대, 리브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면에 힘을 이 방향으로 가하게 되면 얇고 길게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휘려고 할 겁니다. 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리브 보강대를 설치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리브 보강대를 작업을 해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정면도에서 한번 볼게요. 정면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리브 형태가 지금 도면에 그려져 있는 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리브를 작성할 때 그려줘야 되는 건 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라인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리브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작성해서 이제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 여기서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돌려줄게요. 자, 어느 평면에 작성할 거냐인데 리브가 이 정중앙을 가로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선을 그릴 때 정중앙에 있는 평면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정중앙에 지금 이렇게 평면이 존재를 합니다. 기본 좌표계에 이제 정면도가 저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건 모델링 방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모델링을 하실 때 정면에 해당하는 면에다가 이 모양을 그려주시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했다 그러면 요 중간에 평면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평면을 내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칭 형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작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기본 원점 좌표계에 있는 평면이나 원점 축 같은 경우는 정중앙에 오게 해주는 거에 좀 더 작업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 작성하고 가운데 있는 이 정면을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형상이 가진 면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고 형상이 가진 표면들이 선택되는데 이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요. 리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면을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선을 하나 그려줄 건데 자, 선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 위에다 이렇게 딱 붙여줄 겁니다. 3D 스케치가 켜져 있네요. 이건 꺼줄게요. 자, 요 위에 있는 면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때 이제 선택을 할 때 보시면 쭉 오다 보면 X 표시가 이렇게 사각형 아니면 삼각형이 같이 뜬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에서 완전히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제가 준 치수값이 입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X 표시만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선택을 하고 대각으로 대충 끌어서 놓을 거고요. 이 끝에까지 딱 이어져 있는데 일단 끝에까지 있지 않고요. 중간까지만 클릭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더 있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치수를 주면 되겠죠. 작성에 있는 스케치 치수에서 자, 요 끝단에서부터 자, 요 점까지 떨어진 거리는 5mm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각도는 45도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했으면 리브 보강대를 작성하기 위한 이제 스케치는 다 작성이 끝났어요. 자, 스케치 마무리.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 건 이 점을 요쪽 면이 가지고 있는 선에다가 붙여줬기 때문에 이 선이 투영이 된 거, 자동으로 투영이 된 거고 요 뒤쪽 선은 제가 치수를 요 뒤쪽 선에서부터 갖고 왔으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투영된 겁니다.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자, 리브를 작성을 할 땐 작성 패널을 확장을 해 보시면 리브라는 피처가 존재를 합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프로파일로 우리가 작성한 이 경사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께값이 0일 때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요. 저는 한번 테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두께값이 지금 입력돼 있어서 저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0일 때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두께값, 도면에 8이라고 되어 있죠. 8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리브가 작성되는 게 보입니다. 선의 길이를 끝까지 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걸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린 선에서부터 리브를 작성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작성을 했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요 선을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리브를 작성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게 여기 방향 반전이에요. 자, 그래서 방향 반전을 눌러주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저랑 반대 방향으로 나왔다고 해도 방향 반전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자, 그 외에 뭐 나머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강대, 즉 리브가 작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케치의 길이를 완전하게 다 그려주지 않아도 리브는 정상적으로 작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스케치를 확장을 해보시면 마지막에 그린 스케치에 자물쇠 아이콘이 없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관리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물쇠 아이콘이 없다 보니까 완전 정의가 안 됐네? 저기 내가 뭐 빠뜨린 게 있나? 라고 해서 다시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리지 않아도 작성이 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스케치는 완벽하게 그려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치를 수정을 할게요. 자, 스케치 3번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스케치 편집 들어가서요. 자, 요 끝점을 여기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일치. 자, 끝점이 여기 있는 선에 일치한다. 이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완벽하게 그리나 아니면 짧게 그려져 있나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렇게 가급적이면 스케치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져줘야 이렇게 자물쇠 아이콘이 있고 저기에 뭔가 내가 정의해 놓지 않은 게 없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까지 생각을 하면 완벽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게 꼭 리브로 작성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작성이 되죠.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제 리브. 자, 타임라인에서 선택하고요. 델리트 버튼 눌러서 리브 작성한 걸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3번 다시 보이도록 자, 가시성을 이렇게 켜줄게요. 자, 선을 이제 좀 짧게 그렸다.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방법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완벽하게 그렸다고 한다면 이걸 꼭 리브로 해야 될 건 아니죠. 돌출 해가지고 스케치 3번 선택하고 여기서 거리값 8을 입력을 하는데 한쪽으로 가니까 이거를 대칭. 대칭인데 좀 많이 넓어졌죠. 왜냐하면 측정값이 반쪽 절반 길입니다. 자, 전체 길이로 바꿔주시면 똑같이 작성이 되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리브라는 명령이 굳이 필요하진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황적으로 지금 그렇게 맞아줘서 그래요. 리브가 필요한 경우는 좀 이따 뒤쪽에 있는 예제를 보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거를 리브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돌출로도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인데 자, 이거는 이제 3개의 분리된 형태의 철판을 가지고 용접을 해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렇게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뭘 해준 거냐면 용접을 해주는 용접 비드를 기호로 표시해 준 겁니다. 즉 용접이 된다는 얘기죠. 자, 기본적인 사이즈는 이전에 있던 형태와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단지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특징이 아래에 있는 판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판, 그 다음에 리브 판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회전 단면도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가공으로 할 때는 목각기 된 부분은 가공으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게 가공으로만 제작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목각기를 주지 않고 이렇게 직각 형태로 그냥 딱딱 끝나는 모서리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목각기를 주지 않고 이렇게 못따기로 주게 되죠. 그래야지 가공하기 쉬워지니까요. 자, 그런 특징들을 이해하시면 되고 말 그대로 판이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접 비드들이 있고 저 리브 형태가 아까는 완전히 사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약간 스트레이트부가 존재하는 것, 수평하고 수직한 스트레이트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용접 비드가 붙는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느냐, 여기에 있는 리브를 만들어주느냐, 한번 퓨전 360으로 가서 보도록 하죠.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리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상은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면을 보고 모델링 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찬가지로 파일을 제공을 했으니까 그 파일을 여시면 여기까지 완성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면 본체가 확장을 해보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용접을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밑판과 앞에 판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리브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뭐 리브를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이렇다고 해서 좀 달라지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으니까 마찬가지 정면도에서 보이는 형태를 그려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강대를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케치 작성 가서 정면에 해당하는 면 마찬가지 가운데로 맞춰놨고요. 여기서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리스트가 뜨고 리스트에서 XZ 평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선 이용해서 앞에서는 이제 사선으로 작성했는데 이제는 약간 스트레이트부가 있으니까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쭉 올게요. 쭉 와서 자, 이렇게 찍어주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찍어주는데 이때 직각이 안 걸립니다. 직각이 요 바닥하고 걸리네요. 바닥하고 직각이 걸리는데 걸릴 때가 있고 안 걸릴 때가 있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부석 조건에 직각해서 위에 있는 면과 이 면이 직각이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 사선을 제가 안 그렸는데 사선은 거기 못따기로 해주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못따기 값으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치수부터 먼저 줄게요. 스케치 치수에서 이제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못따기를 이용해야겠죠. 못따기를 이용하면 못따기에 동일한 거리죠. C30이라고 돼 있으니까 동일한 거리.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꼭지점을 선택을 하고 3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엔터 빠르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작성하기 위한 이제 스케치가 다 끝났고요.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강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 리브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선을 선택을 하시면 자, 선택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두께가 얼마냐? 8이죠. 예, 두께 8을 주고 8이 들어가 있는데도 안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뒤집어 봐도 안 나와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본체가 두 개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퓨전 360의 저 리브 명령은 이렇게 본체가 두 개로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는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취소 눌러줄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두 개가 하나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용접 구조물이라고 한다면 두 개가 따로 분리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요 리브 작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로 합쳐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타임라인 보시면 첫 번째 돌출해준 게 이거고요. 두 번째 돌출해준 거 이건데 두 번째 이거 돌출해줄 때 분명히 하나로 합치지 않고 접합으로 놓지 않고 세 본체로 해서 작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 들어가서 피처 편집으로 가고요. 일단 합쳐줘야 되니까 세 본체가 아니라 접합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메꿔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하나로 합쳐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작성에 와서 자, 리브로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보죠. 자,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저렇게 분리해서 작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작성을 하고 실제적으로 용접 구조물은 저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분리시켜줘야 돼요. 일단 하나로 작성을 하고 자, 확인. 자, 나중에 분리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분리를 이제 어떻게 시켜주느냐 이제 그걸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이제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분리를 할 때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고요. 일단 우리는 본체를 분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수정 패널에 있어요. 수정 패널을 확장을 하시면 여기 보면 면 분할이 있고 본체 분할이 있습니다. 자, 본체 분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본체를 분할할 거다 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분할할 본체에서 이제 한 개가 선택됐고 분할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면을 가지고 분할을 해주면 됩니다. 이 면을 가지고 앞 뒤로 분할을 해주면 되니까 분할 도구의 선택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 있는 이 면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분할 도구는 이 면에서 확장이 되도록 연장이 체크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분할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자, 본체가 하나였던 게 두 개로 나눠지죠. 본체 3이 생기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내가 지정한 이 면을 기준으로 본체를 요렇게 두 개로 분할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분할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얘하고도 분할을 해줘야겠죠.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수정, 본체 분할. 자, 그 다음에 얘 본체를 분할을 할 거고요. 분할 도구로 선택을 해주는 여기는 윗면을 이용하면 되겠죠. 윗면을 선택을 해서 자, 확인 해주시면 이제 본체가 요렇게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생겼고요.
도면에 보시면 요 끝단에 못따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거기 못따기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여기 이 판하고 이 판을 용접하기 위해서 이제 용접 비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끝이 뾰족하면 여기 용접 비드가 있기 때문에 안에다가 쏙 밀어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비드를 피해주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못따기를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면 수정해서 못따기 해주고요. 요 안쪽에 있는 요 모서리 화면이 이렇게 겹쳐 있어도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죠. 자,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못따기 값은 6이니까 6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용접 구조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모델링하는 게 맞지만 거기서 리브라는 명령을 사용을 할 거면 처음에 합쳐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번거롭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돌출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돌출로 그려서 그냥 처리가 가능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 본체만 제가 숨기겠습니다. 본체 4번을 숨기고 다시 한번 해보면 돌출로 하게 되면 스케치 작성해서 자, 여기 있는 요 면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XZ면을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직사각형으로 요 점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 뽑아주고 40 그 다음에 탭 40 자, 이렇게 해서 치수까지 다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못따기 해서 동일한 거리 못따기 해서 이제 이쪽 점 자 여기는 30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못따기 동일한 거리로 못따기 해서 여기 선택하고 6 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준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에 돌출로 마찬가지로 방향은 대칭으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거리 여기는 8이죠. 자, 이렇게 놓고 접합이 아니라 세 번째로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후에 제가 별도로 분리할 필요 없이 처음에 분리한 모델링 상태에서 바로 리브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돌출로 처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돌출로 처리가 가능한데 리브라는 게 왜 있냐라는 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예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예제는 이제 기본적인 형태 거의 비슷하고요. 단지 이제 이쪽에 판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 기둥 형태로 기둥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기둥의 한쪽 끝에 지지해 줄 수 있는 보강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죠. 즉 이쪽이 이제 곡면이 돼요. 리브가 닿는 부분이 곡면이 되는데 이 곡면이 됐을 때 돌출로 작업하면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퓨전 360에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과 이제 똑같습니다. 보강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작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목깎기가 작성이 안 되어 있는데 목깎기는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주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강대를 먼저 작성해 볼 건데 여기서 스케치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면에 해당하는 면 여기 곡면이 있는 쪽에서 선택을 하시면 바로 선택이 돼요. 왜냐하면 곡면은 스케치면으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선택이 됩니다. 자, 앞서서는 이제 리브 작업을 먼저 했었는데 이번에는 돌출로 먼저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돌출로 할 때 여기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선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붙었었는데 이때 마찬가지 사각형 아니면 삼각형 이런 거 나왔을 때 작성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X 표시만 있을 때 클릭해서 작성을 하고 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중간점이 선택되는 거지 이 경계선, 모서리 선이 선택이 되진 않습니다. 끝 점은 선택이 되는데 선택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이쪽이 곡면이기 때문에 이 곡면 자체가 선의 형태로 투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툭 찍어서 놓으시고요. 자, 여기는 투영을 별도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작성해서 투영 포함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교차를 쓰는 게 더 편합니다. 교차. 그 다음에 이제 요 원통 선택하면 이제 빨간색 선 방금 보였죠. 그리고 확인 해주고 나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 투영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일치해가지고 이제 이 선이 이제 요 점이 요 선에 일치한다.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부에도 지금 이쪽에 선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 해가지고 요 끝점에서 여기 선 끝점 우리가 그린 사선의 끝점까지 이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치수를 줘야겠죠. 스케치 치수. 자, 여기 끝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가 5mm.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선까지 각도가 45도. 자, 이렇게 하면 프로파일 작성이 다 끝났고요. 스케치 마무리.
자, 홈 버튼 눌러서 등각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출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돌출. 자, 선택됐고요. 자, 두께는 8이죠. 8인데 한쪽 방향이 아니라 대칭. 절반 길이가 아니라 전체 길이죠. 전체 길이로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리브가 작성이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잘 작성됐네, 문제 없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잘못 작성된 겁니다.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선 평면도 눌러가지고 가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보강대하고 원기둥 사이에 틈이 보이시죠? 이렇게 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얘가 완전히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돌출을 통해서 보강대를 작성할 때 저 원형 표면에 곡면에 이제 작성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 갭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여기 필렛이 안 들어가는데 목깎이가 안 들어가는데 선생님 목깎이가 안 들어가요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다. 물론 돌출로 요 틈이 없게 작성이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성은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걸 이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컨트롤 Z 눌러서 없애고 스케치도 컨트롤 Z 해서 완전히 초기 상태로 돌릴게요. 자, 초기 상태로 돌리는데 요 사선 지금 붙여놨는데 사선 붙이기 전까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영한 것도 취소를 했고요. 자, 이걸 투영을 하실 때 요 바깥쪽을 투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화면을 좀 이렇게 돌려서 작성, 그 다음에 투영 포함, 그 다음에 교차한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구멍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선이 투영이 됐죠. 자, 여기서 정면 눌러서 돌려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일치해서 이제 요 점이 요 선에 일치한다. 이렇게 붙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막아줘야 되거든요. 막아주는 거는 여기서 선 해가지고 요 점에서 이제 요 선까지 딱 이렇게 닿을 때 막아주고, 그 다음에 스케치 치수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m.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각도가 45도. 지금은 이제 요 위쪽이 요 위로 튀어나가지 않는데, 요렇게 작업하실 땐 이게 위로 튀어나가는지도 보셔야 돼요. 튀어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자, 스케치 마무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홈 눌러서 등각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돌출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로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대칭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형상이 겹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생성이 잘라내기로 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접합으로 우리가 변경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해주면 이제 이렇게 평면도를 눌러보시면 이제 깔끔하게 틈새 없이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안쪽에 요 틈새가 발생되는 부분까지 계산을 하셔서 더 뒤쪽까지 형상을 만들어 돌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작업하려고 하면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간단하게 하려면 이거는 단순하게 리브로 작업해 주는 게 더 좋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작성했던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돌출 피처는 지워줬습니다. 삭제를 했고요. 이제 리브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 자, 정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 해주고, 여기서 마찬가지 X 표시만 나왔을 때 선택해서 대각으로 올려주는데, 여기 이거 안 잡힌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얘는 좀 짧아도 상관없어요.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짧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스케치 치수. 자, 요 끝단에서부터 요 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5mm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선까지의 각도가 45도다.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단지 이제 이쪽이 이제 결정이 안 나 있기 때문에 불완전 정의로 돼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냥 대충 스케치 치수에서 그냥 길이 아무렇게나 입력을 하시고 완전하게 정의된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스케치에 자물쇠 버튼이 생기고, 그러면 불완전 정의된 부분이 없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스케치 마무리.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작성해서 리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 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전에 우리가 작업할 때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 값이 바로 입력이 돼 있고, 방향도 지금 반전이 돼 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기는데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틈새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 그래서 리브를 사용하게 되면 곡면이 있어도 그 곡면을 안쪽으로 해서 인입되는 양까지 내가 계산해 줄 필요 없고, 그것까지 고려해 줄 필요 없이 그냥 리브 기능으로 편하게 작업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브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처 편집 가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기울기 각도 목깎기 반지름이 있는데 목깎기 반지름은 우리가 여기다 목깎기를 주잖아요. 주물로 한다 그래서 목깎기를 주는데 그걸 준 채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목깎기 반지름을 입력해 놓으면 리브에 자동적으로 목깎기가 적용된 상태로 리브가 생성이 되는데 단지 이 부분 앞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걸 보시면은 이걸 클릭을 해 보시면 이거는 익스텐션 추가적으로 결제를 해야지만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상태에서는 안 되고 익스텐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울기 각도 같은 경우는 얘가 스트레이트로 동일한 두께로 이제 쭉 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출 금형에서 뽑아내야 되는 걸 생각을 해서 900각을 준다라고 할 때 그 900각까지 생성을 해서 요 보강대를 생성을 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텐션 기능이다. 추가적으로 더 비용을 결제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계 설계를 할 때는 굳이 이제 사출 금형 쪽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울기 각도는 굳이 필요 없고요. 목깎기 반지름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일이 목깎기를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목깎기 줘야겠죠. 자, 목깎기 주고요. 자, 여기는 요 둘레를 한 바퀴 뺑 둘러서 이건 한 번만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삼각형면 여기 있는 건 다 모두 목깎기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화면 돌려서 여기 삼각형도 다 목깎기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목깎기 그 다음에 이쪽도 목깎기 원의 하부 여기도 목깎기입니다. 예, 그래서 3 입력을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깎기가 깔끔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구역구역 나눠서 목깎기를 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 완성이 되고 나서 한꺼번에 목깎기를 주는 게 목깎기 줄 때 이제 순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